저희가 이 얘기는 좀 팩트체크 형식으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의사 국가고시 합격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인턴 면접을 봤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지면에 조민 씨를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피부과 자리를 하나 늘렸다는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리대 격증하고 무관하게 정민씨 운영제 표창장이 미조라가면 입학 수수하시고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가 거의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위조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 번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는 상위 법령 및 지침 하다를 따르지 않고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부산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배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육부 법령대로라면 조민은 벌써 입학이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가 꽤 논란이 크게 불거져서요.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그러니까 오늘 보도 내용에만 따른다면 그러니까 조민 씨가 지금 인턴을 지원했는데 인턴에서 레지던트 전문의가 될 수도 있으니 레지던트 전문의를 조민 씨가 원하는 피부과 TO 그러니까 증원을 한 명 늘렸다. 이게 지금 취지의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의 눈초리로 보면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제 인턴을 지원을 했고 인턴 1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레지던트를 하는데 보통은 그 인턴을 했던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조민 씨가 피부과에서 이제 그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 병원의 레지던트 정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그 조민 씨의 그 인턴 채용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어제부터 제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복지부 설명과 그 국립중앙의료원 설명은 그렇지 않다. 작년 11월 26일 날 레지던트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조민 씨가 그 입학 서류를 인턴을 신청한 것은 그 이후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의 공식 해명이니까 그거를 뭐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근데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민 씨가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피부과 레지던트가 한 명 더 늘어난 거를 알고 또는 확인하고 피부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낫겠다 해서 여기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을 신청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 큰 그림을 그렸겠습니다. 전직 의사였던 예. 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이 본인이 의사 출신이니까 좀 설명한 게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마도 지금 조민 씨가 어디 인턴을 신청하기, 특히 이제 연대 세브란스라든지 이런 사립대학 병원에는 하기가 굉장히 좀 분위기상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국립병원 그 가운데서도 서울에 있는 그 국립병원에 인턴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국립병원 중에 서울대병원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 입장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좀 있었다면은 어떤 뭐 막연한 기대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간 것 같다 하는 게 박인숙 의원의 해석인 겁니다. 예.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제 이도원 의원의 논평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김관욱 교수님 네. 좀 더 어떻게 입장이 좀 갈리는지 저희가 좀 화면에 봤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원을 주려는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특정 병원에 사람을 늘리는 걸 일방 통로에서 다들 의아했다. 공교롭지 않냐라는 주장에 오늘 복지부는 이게 지금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 합격 전에 이미 배정을 완료했으니까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두 개를 연결을 하죠? 지나치게 음모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로 유죄를 1심에서 나오긴 했지만 예. 사실 그때의 것을 또 지금의 상황으로 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재벌 조직도 아니거든요. 재벌도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이제 합격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내가 피부과를 갈 테니 예. 지금 뭐 레지던트도 아니고 인턴인데 인턴을 갈 테니 추후에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종목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증언을 해놨다. 이게 바로 국가의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리고 조국 씨가 지금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부과 지원한다는 얘기 한 적 없다 그랬어요. 예. 만약에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조국 전 장관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까지도 지금 얘기를 거짓말을 했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가가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서 정원을 이제 어느 종목에다가 늘리느냐,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의 어떤 타당성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적절성이 없다 있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까지 연결해가지고 합격도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복지부 말고도 오늘 오후에는 저렇게 국립중앙의료원도 이미 배정이 완료가 됐고 전형이 다 끝났고 특정 개인, 그러니까 조민 씨의 인턴 지원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 김경진 의원님, 오전에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게 보면 해당 국립중앙의료원까지 해명을 했고, 실제로 그 전에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조국 전 장관도 이렇게 문의가 많아서 일관해서 단단히 답을 합니다.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혹은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SNS 활동을 뭐 꾸준히 해왔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꽤 단호하게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턴 지원할 때는 애시당초 어떤 전문 과목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요. 뭐 저희 얘기는 당연한 말씀인 거고요. 다만 이제 인턴 기간이 1년이고 실제 의료계의 실무의 보편적인 관행을 보면 인턴을 했던 데서 레지던트 이 전공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1년 후에는 과연 피부과를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이 장면을 잘 기억했다가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1심에서 뭐 물론 부적절한 혹은 본인이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엄마 재판에서 판단이 나왔더라도 이건 또 의심의 눈초리로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게 뭐 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예, 이도훈 의원님. 그러니까 인턴이기 때문에 전공이 없으니까 그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사실 이 기사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도됐냐면, 아마 그 15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조국 전 장관 딸인 것 같다 하고 해서 언론에 알리면서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문사에서 기자를 뽑을 때도 처음에는 무승부 없고 그냥 수습을 하지만 나중에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그럼 뭐 정치부라든지 사회부라든지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예. 인턴 뽑을 때도 나중에 어떤 전공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분명히 물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 없다. 이거는 논점이 완전히 벗어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계신데요. 김 변호사님. 네. 근데 야당의 시각을 한번 소개하면, 일단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복지부가 이거는 조민 씨를 그 피부과 레지던트 전문의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TO나 발판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해명을 했는데, 야당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누구냐, 과거부터 대통령과 측근이기 때문에 이걸 좀 크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뭐 지금 대통령 캠프 소위 말해서 출신이고, 아마 서울대 병원 교수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캠프 출신이고, 그리고 공공의료 전공이 아닌데 이제 국립의료원장, 중앙의료원장에 갔으니, 그러니 아마 좀 측근 인사 아니냐. 그 처음에 이제 갔을 때부터 그런 뭐 야당 쪽에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위해서 뭐 인턴을 TO를 늘렸다. 뭐 야당은 그런 시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저 사람이 아니라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사실은 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뭐 공공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뭐 캠프 출신이 아니라도 뭐 다른 사람이 와도 가깝다면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딸을 위해서 뭐 TO를 늘렸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인과관계 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년 후에 조민 씨가 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뭐 인턴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뭐 피부과 레지던트 TO를 늘려서 뭐 피부과를 가든 뭐 안과를 가든 소아과를, 그건 별로 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1년이면은 어머니 정경심 재판 다 끝나요. 최종 판단까지요. 그렇죠.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1년이면 항소심 대부분 다 끝납니다. 그럼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뭐 조민 씨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최종적으로. 일심대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럼 이제 부산대 의존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의존은 입시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입시 요강에 허위로 밝혀주면 취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의존은 취소가 되면 의존을 나온 게 아니니까 시험 못 보잖아요, 의사고시.
그럼 의사 자격 박탈의 어떤 그 위험성이 지금 1년 후에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1년 후에 조민 씨가 뭐 저기 뭐 피부과 레지던트를 가든 뭐 딴 데를 가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조민 씨 입장에서 보거나 우리 이제 일반 대중 입장에서 보거나 과연 1년 후에 정경심 교수의 최종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걸 가지고 부산대 의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크게 보자 말씀이신데 김 교수님. 네. 이 얘기만 하나 짚고 다음 주제 갈게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여기다가 게다가 조민 씨 겨냥한 법까지 내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거는 이제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일괄적으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짜 스펙이다. 지금 가짜 스펙이라는 것이 3심까지 가가지고 결정이 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1심에서 결정이 완벽하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법으로 해가지고 1심이 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못하게 한다. 저거는 아마 법으로 만들어지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국시가 65%고 의대 성적이 20% 그리고 면접이 15%로 돼 있어요. 여기서 합격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적을 막 높여가지고 이 심사위원들이 네. 만약에 조민 씨를 합격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국정농단이에요. 그 정도 수준까지. 그렇죠. 완전히 뭐 거기다가 뭐 레지던트까지 증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뭐 국민들이 그거는 견디지 못하지,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는 지금 이제 3심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도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 줘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뭐 먼저 이런 의혹이 생기자마자 학교에서 뭐 입학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부산대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어떤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한 개인을 취업시키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너무 이 조국 씨 일가의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전 장관의 문제는 좀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일단은 보기 시작하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좀 이 사회의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정말 특별하게도 네 분의 말씀이 조금씩 다 온도차가 조금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꽤 조민 씨 관련 의사 국가고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 된 이 인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